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코로나 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5년 11월 1일부터 15일 11월 초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는 올해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인 어떤 전체 구조가 약간 단발적인 성립이 아니고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성하고 토성이 삼각을 막 이루려다가 목성이 역행을 시작하는 바람에 이제 프레네이션,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얘네들의 삼각이 성립되지 못한 채 이제 서로 멀어져가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하는데 10월 29일 30일에 화성이 다가와가지고 목성의 빛을 토성한테 전달함으로써 일종의 외행성 그랜드 수상궁의 그랜드 트라인 대삼각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와중인데 11월에는 행성 정지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11월 초순만 해도 수성 역행 정지가 있고 바로 이틀 후에 목성 역행 정지가 이제 뒤따릅니다. 그래서 점성술에서 위력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아주 많은 구조들이 몰려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되게 일상적인 레벨에서 사건화되면 양반이고요. 그게 아니고 집단이나 국가 레벨에서 되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게 정효과인지 역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구조는 11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수성이 전갈 자리에 드슈바랑 아크라브, 드슈바는 몇 번 넘버인지 모르겠고 아크라브는 나름대로 전갈자리 베타성이에요. 알파성이 로열스타인 안타레스인데 비해서. 근데 아크라브 베타성 치고는 되게 약간 네임밸류나 위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슈바랑 아크라브는 잡성에 가까운데 단지 얘네들이 서로 붙어있고 1도 이내로 붙어있고 임마궁 초반 때 0도에서 10도대의 별다른 유의미한 항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1일부터 3일 아침까지 작동을 해요. 그때는 예전에 저질렀던 되게 찔리는 일이나 구린 행적 같은 것들 때문에 약점을 누군가한테 잡혀서, 혹은 누군가한테 약점을 안 잡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누군가 찌르면 난 좆되는데,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쫄아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팩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당사자가 쫄아들어 있다라는 그것만 남게 되는 꽤나 자주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되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가 있어요. 혹은 되게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이유, 되게 대단한 이유가 아니고 약간 입 밖으로 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구질구질한 이유. 원래 이제 빌린 돈을 남한테 채권하고 채무가 오가는 일에서는 언제나 구질구질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돈 문제라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간 명분상으로는 내밀면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빨리 못 받아서 답답해지는, 그러니까 수금이 지연되는 혹은 채권 상환, 채무 상환이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 혹은 다음 날에 이거는 11월 첫째 주에서 가장 괜찮은 구조입니다. 금성이 스피카랑 회합을 맺으면서 직후에 목성, 거해궁 목성이랑 사각, 거해궁 목성이 순방향 사각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금성이 스피카를 받다는 건 당연히 천춘궁에서 룰러십을 얻는다는 건데, 이도수에서 금성은 텀까지 얻어요. 그리고 목성은 어때요? 목성은 거해궁에서 원래 엑졸테이션을 얻잖아. 근데 이 24도, 25도 구간에서는 텀까지 얻어. 그러니까 메이저 디그니티 하나 플러스 텀, 이게
여러분 임상을 계속하다 보면 이 조합이 되게 사안을 안정시킵니다. 막 옆에서 막 태풍이 불고 있어도 안 흔들려. 오뚜기처럼 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 자체를 그 지표성이 담당하고 있는 사안 자체를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룰러십이랑 액츄얼테이션은 뭐 메이저 디그니티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텀이라는 게 되게 바운드라고 하죠. 되게 중요한데 텀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자신만의 구역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구실은 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집에 가면 폭력 가장에 약간 가끔 도박도 하고 뭐 마누라도 때리고 되게 정근대적인 그런 그 가장 그 아버지인데 일은 완전히 칼같이 성실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인성이나 어떤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욕을 먹는다고 해도 직업이나 사회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나쁘고 나사 하나 빠져있는 것 같아도 가장으로서 자기 구실은 한다는 거지. 텀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도 최소한 사람 구실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은 어쨌든 차질 없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차마 이혼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혼을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 정근대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약간 좀 인성의 문제가 있어도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를 착실하게 하면 뭐 남자는 그래야지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뭐 이런 텀이나 그런 데에 대한 묘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근대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다른 문제가 있어도 자기 구실은 하기 때문에 토달 수가 없다. 판이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게 텀 혹은 바운드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금성하고 목성이 이번에 11월 2일에 사각을 맺을 때 딱 그런 구조예요. 메이저 디그니티 하나씩 갖고 있는데 텀까지 갖고 있어. 근데 금성은 로열 스탠 스피커까지 보죠. 이건 뭐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0월 31일부터 11월 6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절도가 딱 맞아. 왜? 금성은 지멋대로지만 금성을 순방향 사각으로 딱 밟고 억누르고 있는 목성은 완전 FM이거든. 그러니까 절도에 딱 맞춰서 흠 잡을 데 없이 진행되는 경사. 누군가한테 축하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때 결혼식 하면 정말 좋겠죠. 그죠? 마침 1일이 토요일이고 맞나?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그 일요일이야. 그러니까 1일이나 2일에 이거 결혼식 잡은 사람들은 완전 장땡인 거지.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수성하고 토성일 때 도대상으로 완전히 회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는 있지만 완벽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주 볼 수 없는 괜찮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이 특별히 좋을 것이고 목성인 분들도 상당히 얻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주변에 선량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가 없는 호의를 받는 거예요. 대가 없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뭔가 계약으로 묶이지 않고 순수하게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빚은 지지만 명목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호의를, 이 페이버를 상환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대가 없는 호의라는 게. 네, 대가 없는 호의도 배가 불렀을 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 금성이 지금 너무 힘이 세. 금성이 자기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금성하고 목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밤의 행성, 낮의 행성이라는 거예요. 금성은 밤의 행성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목성은 낮의 행성이기 때문에 규율이나 규칙 같은 거를 준수합니다. 근데 목성이 금성을 지금 프리도미네이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사실은 목성의 의사결정권이 우선 돼야 되는데 금성이 뭐 스피커 보고 있고 나는 강하고 나는 아름답고 뭐 이런 약간 자뻑 우쭐거림에 빠져서 변덕을 부리다가 목성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린다? 이러면 그 모든 호의가 한순간에 쏙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 약속을 깨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그러서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일주일 전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변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해왕성이 역행하다가 쉐아트, 너무 자주 등장하죠. 올해 순흉성인 쌍어궁, 현재 쌍어궁 29도 43분, 좀 이따가 백양궁으로 넘어갈 예정인 쉐아트랑 만납니다. 자, 요거는 11월 4일에 정확하게 회합을 맺지만 엄밀히 말하면 엄청 길어요. 2025년 10월 7일부터 26년 2월 4일까지 무려 몇 달이야? 4개월 동안 이 해왕성 쉐아트의 회합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 12월 10일에 해왕성이 역행하다가 순행으로 접어드는데 그 지점이 여전히 쉐아트랑 유효 회합을 맺는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또 해왕성은 존나게 느린 속력으로 또 전진하겠죠. 순행하다가 다시 한번 백양궁에 들어가서 쉐아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게 2026년 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개월 내내 해왕성이랑 쉐아트는 유효 회합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죠. 야, 이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세외 삼행성과 항성의 만남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집단이나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어떤 트렌드나 캠페인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캠페인이라는 게 무슨 뭘 잘하자 캠페인이 아니고, 이걸 약간 시즌 같은 거거든? 그 드라마의 시즌 같은 거라고 보시면 1시즌, 2시즌, 3시즌이 있잖아요. 이 캠페인이라는 게 어떤 작전의 1시즌, 2시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4개월 단위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를 해왕성 쉐아트 조합이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마약, 얘네들은 갈 때까지 간 거고, 혹은 의존성이 되게 강한 기호품, 술이나 담배, 어쨌든 차나 초콜릿,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원래라면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노출되면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나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크게 이 한 4개월 동안에 되게 불거질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약간 할 말이 많은 게, 여러분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왠지 모르게 노령의 운전자들이 어이없는 사고를 내고 나서 급발진했다라고 그런 경우를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물론 그게 기사화 안 되다가 지금 좀 더 기사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큰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신경의 코디네이션이 안 돼. 뇌에서 분명히 A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사지 말단 팔다리에서는 B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엑셀하고 브레이크가, 난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는데 사실은 발은 엑셀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신경의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향정신성 의약품 혹은 신경계에서 쓰는 그런 약품들인데요. 소위 말하는 졸피뎀 같은 수면제, 혹은 신경안정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종의 신경 시냅스를 어느 정도 제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을지 처방하는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한 가지 모두들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은 있죠.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 이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는데,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신경 시냅스에 관여한 약물들이 들어가면 더더욱 그 시냅스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제대로 된 반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실은 엑셀을 밟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경계에서 쓰는 약물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신경 차단제 같은 것들인데,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약간 마취 비슷한 효과를 내거나, 혹은 이제 나이 들면 사람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요. 야간요라고 그러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광의 약화. 여자들은 요도가 해부학적으로 짧거든요. 3, 4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자는 그에 비해서 이제 음경 해면차 안에 이제 약간 꼬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길거든. 그래서
요도의 길이 때문에 사실상 남자가 여자들보다 소변을 좀 더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너무 차면 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야간요 문제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생기는데 그런 거를 야간요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자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신경 차단제 같은 걸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뉘가 좀 자다가 못 그러니까 좀 덜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딱 저기에만 작용하면 되는데 그 경구약이잖아. 입으로 먹는 건데 꼭 그게 방광이나 전립선 관련 요로 관련으로만 작용을 할까? 아니겠죠. 전신에 다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른 어떤 향정까지 이제 드시고 있다가 이것도 같이 겸하게 되면 신경 코디네이션이 정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이슈화가 안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지신경과학 같은 데서 약품 관련 어떤 그런 걸 보면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의료 그 제도 자체가 행위별 수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원하면 환자들은 언제든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약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노인분들 보면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어요. 농담이 아니고 하루에 드시는 약이 막 20개, 30개 정도 됩니다. 놀랍죠? 근데 그거를 매일 먹어.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센터가 없어요. 지금은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인두제로 돌아가는 영국 같은 데에서는 한 사람 주치의가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 물론 거기는 한번 진료받으려면 8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아주 족같은 환경이긴 한데 또 의료제들 모두 장단점이 있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과해서 문제가 되고 투약이 과한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5일 동안 기다리다가 겨우 주치의 만나는데 비타민C 처방하면서 끝입니다. 당신은 좀 이따 나을 거고 지금 심각한 2차 감염의 소인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 같은 건 필요 없고 소염제는 제가 처방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냥 그 드럭샵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약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딴 얘기가 길었는데 해왕성 셰아트가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의료적 병폐 같은 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아블로의 극대화 피해 같은 겁니다. 한번 잘 터지면 5배 데미지가 나오죠. 사람은 5배로 죽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터져서 이슈화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셰아트 자체는 물에 되게 약한 물에 약하기보다는 물에 관련된 재해하고 상관성이 깊어요. 선박 침몰, 익사, 해일, 폭우, 홍수 이런 물에 관련된 사고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 해왕성 셰아트가 만나고 있는 4개월 동안은 이득을 보는 업계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류, 기호품, 제약업계 중에서 진통, 마취, 소염, 신경차단제 이런 거 만드는 데에서는 대박 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남들이 채 보지 못한 틈새 시장을 발견해서 아주 큰 이익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박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딘가에 이득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거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다음 날에 화성이 천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습니다. 근데 천왕성은 11월 30일에 정확하게 만나고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이 천왕성 알키온의 회합이 얘네들이 느리기 때문에 행성이랑 만나면 되게 오래 가거든. 그래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천왕성 알키온의 화성이 만나는 거야.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셋이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1월 3일부터 7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탈 것에 관련된 끔찍한 재해,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열차, 선박, 항공기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 사고 벌어지면 되게 크게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든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동하는 중에 벌어지는 되게 변화막측하고 기상천외한 트러블. 이거 무슨 얘기냐? 평소에 잘 벌어지지 않을 법한 되게 억울한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동에 지장을 받거나 파손.
혹은 상해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쌍자궁, 임마궁 축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념적인 충돌 같은 게 극우와 극좌의 대립 같은 거죠. 그런 게 벌어져가지고 요것 때문에 약간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서의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4일 후에 화성이 수성을 따라 붙어가지고 아까 수성이 만나고 지나간 드슈바랑 아크라브랑 만납니다. 자, 8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작동을 해요. 자, 이때는 약간 촉수로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스포츠 레포츠 활동, 이런 게 더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작년부터 인기 끌기 시작한 러닝 크루 같은 거 다들 달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쪽수를 이뤄가지고 마치 공공 영역을 자기가 전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는 것처럼, 왜 사람은 이렇게 그 개인일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집단이 되면 병신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각이나 윤리관, 의사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약간 병신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집단이 되면. 근데 이건 호모사피엔스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개인으로서는 뛰어나고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집단에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약간 좀 이것도 오래된 문제인데, 그 캠핑카를 공공 주차장 같은데 그 놀 수 있게 하니까 거기를 마치 그 자기들이 전유하는 캠핑 공간처럼 쓴다던가, 사람들을 여기에 캠핑카가 아니면 그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구역 자체를 사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막아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치 점유함으로써 불법적인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고 믿는 병신 같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약간 호모사피엔스 특유의 집단이 되면 바보가 되는, 머리가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때 크게 이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뭐 비투라고 그러죠. 신용거래, 뭐 증권사에서 마진거래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둬가지고 내 돈은 3천만 원 들어갔지만 1억 원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크게 사고가 터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며칠 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인 시장의 청산, 강제 청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따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무서운 일들이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R 표시가 생기죠. 수성이 역행에 접어듭니다. 정제하면서 10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때는 약간 중요한 일들의 전조같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엄청 무거운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 그러니까 당장 닥친 건 아니지만 언젠가 닥쳐. 그리고 그게 곧 닥칠 것 같아. 보통 이럴 때 약간 무섭잖아. 두렵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수성인 분들은 재물, 직업, 건강, 이사처럼 인생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앞뒤 6개월 사이에 가장 임팩트 있는 중요한 변동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성이 R 표시가 생기죠. 목성도 불과 이틀 상관으로 정제하면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오래 기다렸다. 자,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작동하는 구조고요. 자, 이때는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재물이나 번영 때문에 약간 좋은, 기분은 좋은데 약간 은근히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불안함이 공존하는 그런 때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차피 맞아야 될 매가 있습니다. 언제 터져야 될 버블도 있고. 근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유예하는 되게 어리석은 결정이 이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같은 건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부병이 심하게 나서 가렵단 말이야. 근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환자는 막 너무 가렵다고 죽겠다고 그래. 그럼 일단 속 편하게 스테로이드를 투약을 합니다. 경구용이든 바르는 거든. 문제는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려워가지고 따끔따끔 막 가렵고 그래서 미치려고 그러는 게 면역 반응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면역 반응이라는 게 물론 자가 면역처럼 쓸데없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유가 있어. 면역 반응이 일어날 법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스테로이드는 정말 그 앞뒤 따지지도 않고 면역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겨난 염증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잠깐 괜찮아져요. 가려움증이 사라지지만 원인은 여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선 바로 리바운드가 발생을 합니다. 가려움증도 돌아와.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인 그 버팔로 숄더라든가 문페이스 그리고 정맥 노창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리바운드라는 게 의료계에서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거. 자, 원래 매를 맞아야 될 때 맞아야 되는데 이걸 유예해버리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들어가거든. 폭탄이 커집니다. 약간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다가 커지는 거죠.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목성인 분들은 재물이나 직업, 건강, 이사, 인생의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변동을 겪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날에 역행을 막 시작한 수성을 화성에 따라 붙으면서 회합을 맺고 지나갑니다. 이게 11월 13일. 11월 13일 아침에 벌어져요. 제가 왜 이거를 시각까지 기억을 하냐. 이때가 딱 2025년 대학 수학능력 평가시험 딱 개시하는 시점에 얘네들이 만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따로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수능의 상승성이 이 수화합이에요. 아주 이번 수능은 볼만할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활동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고, 자, 엉덩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되게 촉박해져.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일상 루틴대로 하시던 분들이 난데없는 타임어택 모드에 접어드는 거죠. 이거를 직장에선 특히 게임 회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크런치 모드에 접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야근 밤샘 해야 되는 그런 게 갑자기 터져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는 거죠. 근데 또 어느 순간에 외부 효과로 상황이 해결돼.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왜? 수성은 역행하고 화성은 순행하니까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낸 것도 아니야.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끝낸 것도 아닌데 외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상황이 생기고 또 갑자기 이게 치워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맥이 빠져서 벙쪄 있는 상황, 약간 좀 멘탈이 나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타임로드 수성이거나 화성인 분들 모두한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보 2025년 11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